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에는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이런 택배 시간입니다. 배추도사시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림픽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양배추도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기열입니다. 근데 예. 이게 날이 무더워서 배추가 시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폭염으로 시든 배추 두 분과 그래도 싱싱합니다. 예, 싱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더위 폭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정치판도 좀 어쨌건 달궈지고 있죠. 대권 때문에. 네. 최근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들 지지율? 폭염판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이 조사 기관에 따라서 또 조사 방법에 따라서 대선 후보 지도 조사도 조금 다른데 오늘은 리얼미터 JTBC 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 1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지 물어보았는데요. 이재명 23.8%, 윤석열 22%, 이낙연 20.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만 좀 주춤한 모습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도 조금 지지율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약진하는 후보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 이재명 대 윤석열 양강구도였는데 그렇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리얼미터와 JTBC 조사에서는 3강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범여야 대권으로 봐서는 3강이라 해도 되겠네 보니까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권 쪽만 보자면 여당 쪽만 보자면 지금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두 후보 이제 양강 구도로 봐도 되겠네 이건 또요. 어떻습니까? 배지도사님?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양강 구도요. 예. 네. 저도 양배추 도사 답변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말 그대로 여권 내에서도 이제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른바 여호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성 표심을 더 끌어들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호남 출신이니까 이른바 호남 대망론을 살린 것이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지지율.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재명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가장 양자 대결 추세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도 보수 야권의 윤석열 후보와 거의 팽팽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양자 대결 구도로 봤을 때 이낙연 후보도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빨리 특정 후보로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양지열 변호사님도 지금 배추도사가 얘기하신 것 중에서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 이걸 주목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왜 사람 심리가 항상 여론조사를 보면 그 추세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쫓아오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약간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거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이름만 나오고 굳어진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들이 조금 있었다고 한다라면 그렇지 않네? 이거 좀 흥행이 되네라면서 이제 관심 자체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도 더 쏠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낙연 후보 쪽에도 지지를 하는 쪽들도 결집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겠죠.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약간 이제 좀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좀 주춤했었고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방어하는 쪽에 치중을 했었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공세로 좀 들어선 것도 그런 현상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두 후보 간에 다툼, 각축전 이런 것들은 점점점 세질 것 같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비방이라든가 네거티브에 가까운 일들이 좀 나오는 그런 낌새도 좀 보이거든요. 그거를 서로 어떻게 조절을 해가면서
각자의 입장들을 좀 강하게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앞으로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나저나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판결이요. 배치도사님? 네네. 예. 사실 이 판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이제 그 정치 생명 자체가 앞으로 피선거권이 7년 제한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친문 적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친문 표심이 과연 이 여당의 후보들 중에 어느 쪽으로 혹시 이렇게 흘러갈지 이것도 좀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 어느 특정 후보로 김경수 지사를 지지했었던 지지층들이 당장에 옮겨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됐죠.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친문의 적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김경수 전 지사의 지지층들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판단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본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 이 연결고리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후보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중요한 우리가 본경선에서 지켜봐야 할 변수 하나가 김경수 전 지사를 지지했었던 이 친문 지지층들이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정치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김경수 지사가 무죄였다가 유죄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죄가 유지돼 왔었고 재판이 시작됐던 게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비 경선에서도 전부터도 거론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김경수 지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면 여권 내에서도 파장이 좀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배추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 김경수 지사를 은근히 기다렸던 분들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직 못 정하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야권에서는 당장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 사건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들을 공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소재로 쓰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실행이 되고 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흠집을 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과도 달리 지금 집권 1년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공격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흠집을 못 내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현재 여권 후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김경수 지사의 판결은 법적인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정치권에 주는 파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후보 간 가상 대결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네, 치열하게 나왔습니다. 더 팽팽해진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 이재명 가상 대결. 윤석열 41%, 이재명 43%. 윤석열 대 이낙연 가상 대결. 윤석열 41.2%, 이낙연 42.3%. 그래서 들어보시더라도 거의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짚어보면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 경쟁력의 파괴력이 상당했었습니다. 이재명이나 또 이낙연 후보를 더 앞서가는 결과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주 팽팽해진 결과로 나타나고 그만큼 중도층과 MZ세대의 지지층들이 좀 흔들렸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이낙연 후보가 가상 양자 대결의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왔다.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양배치 도사님, 윤석열 후보 지지율 주춤한 거 아무래도 최근에 그 검증 포커스가 사실 그 처가라든지 배우자보다 본인의 보통 또 언론에서는 설화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게 좀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최근에 하셨던 얘기들을 보면
아니 그 중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얘기를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중도냐 보수냐 진보를 떠나서 조금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대구 지역을 방문했었을 때 다른 지역이 아니었으면 다른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네. 그 밀란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사실. 이게 다른 지역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이제 우리 배종찬 소장이 그 좋아하고 강조하는 MZ 세대 이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120시간 발언이 MZ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잠자지 말고 일하라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주 52간제를 하면서도 현 정부에서도 탄력근무제를 상당 부분 기업 쪽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그게 지금 고집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언의 근거도 조금 뭐 좀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강도 있게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셨든지 간에 듣는 유권자들, 지지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뭐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또 어제 또 송길 민주당 대표와 또 토론할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무 좀 오른쪽으로 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얘기 좀 나눠보죠. 자, 유력 대선 후보 되려면 최소 필요한 지지율 어느 만큼 돼야 됩니까? 비추도님. 네, 이게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한 두 자릿수 지지율은 돼야 좀 유의미하거든요. 네. 지금도 15% 이상을 넘는 유력 후보라고 하면은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이낙연 후보 정도밖에 꼽을 수가 없으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상당히 보수 야권에서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인데 두 자릿수 지지율, 적어도 이 8월 말 경선 버스를 하기 전에는 개인 지지율이 한 15%는 넘어가야 그래도 유력 후보로서의 경쟁력 또 기대감을 갖출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는 뭐 지역 기반 또 세대 기반 또 이념 기반이 중요한데 양배추 도사가 제가 이 배추 도사가 MZ 세대를 좋아한다는데 그만큼 또 MZ 세대가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도층과 MZ 세대 또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아야 양자 대결 경쟁력이 또 본선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는 지역 기반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TK 지지율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태어난 곳인 아직 PK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제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누구를 좀 많이 닮았다. 이해찬 아닙니다. 이해찬 이 한나라당 전 대표 대선 후보였었죠. 상당히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지역 기반인 이 PK 지역에서 지지율을 두 자릿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또 세대 기반은 이제 60대 이상이고 이념 기반은 정통 보수인데 좀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는 한 15% 이상의 지지율이 나와야 더 큰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듣지 않으니까 조만간 그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한다 이게 또 들린다 보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좀 뭔가 눈에 가시적인 뭔가 행보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행보를 보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특징이 윤석열 후보가 좀 차별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빨리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 출마 선언에 담긴 내용 자체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느냐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좀 볼까요? 네, 대선 후보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또 대선 후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에 들어갔을 때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정당 지지율 최근에 이제 추세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 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1주 전,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준석 효과를 통해서 치솟았었는데 최근 지지율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선의 또 영향, 민주당 경선이 직전에 있었으니까 이 경선 영향이 있을 테고 또 후보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 이재명, 이낙연 이 모습도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은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발언 논란, 여가부 또 통일부 그리고
또 이 전국민 재난합의금의 합의에 따라 번복금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중도층과 MZ 세대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윤 전 총장만의 입당 여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예. 국민의힘 지지율에 좀 영향을 좀 줄까요?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해서 내부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당을 놓고 봤을 땐 분명히 흥행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보수 쪽의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들어왔을 때 기대했던 가장 좋은 그림이 30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새롭게 정치권에 들어든 그리고 문정부에 굉장히 각을 세웠던 윤 전 총장이 손을 맞잡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고 있고 예. 게다가 이제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제 기대가 크면 그 기대만큼의 뭔가를 좀 빨리 원하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준석 대표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컸고 초기에 거기에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한번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발을 좀 헛디디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기대가 또 빨리 꺼지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극복해 내는 게 윤석열 이제 전 총장이 들어오면 그게 흥행 카드가 될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지금 계속 저희도 뭐 얘기하면서 뭐 윤석열, 최재형 두 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대권을 노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결코 달갑지 않을 거고 또 항상 정치인들이 뭐 선당 후사라고 하지만 그게 뭐 말은 그렇지만 사실 본인이 더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약간 윤석열 후보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오히려 내부에서는 그거를 또 기회를 삼으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그걸 또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지금 상황에서 게다가 이제 최재형 지금 이제 아직 후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입당을 하면서 선수를 좀 빼앗긴 그런 모양새잖아요. 예. 지금 와서 또 들어가는 것도 이게 좀 뭐 유리할 건 하나도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약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서 예. 내부에서 좀 뭐 견제하는 균형이 이루어져서 좀 정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폭염 속에도 전혀 시들해지지 않은 배치도사 우리 양배치도사님의 여론 분석.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